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광주 전남에서도 본격화됐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호남 민심을 얻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며 절대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구청장을 역임한 공기업 임원이 신협 이사장 선거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불과 반나절 만에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진도군이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 등의 시설을 철거하기로 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위원장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킥보드 유세단을 동원해 청년층 공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첫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민주광장이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선대위가 합동 출정식을 열고 민주정부 재집권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엔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시민들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도 출정식에 참여해 호남의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와 전남의 한 뿌리가 시작된 곳이자 현대사회 민주화의 고비고비 때마다 시대를 밝혔던 5.18 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이 앞에 서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당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야당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야당 국회의원 되는 것이 광주 전남에 도움이 되겠어. 국민의힘도 광주역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내로남불식의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노후한 광주도심과 낙후된 광주경제를 살리려면 윤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유세단을 활용해 젊은 층을 공략하고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야당 후보로서는 이례적으로 선거운동 이틀 만인 오늘 호남을 찾아 표박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권 심판해야 하고 그 정권에서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법의 지배이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첫 행선지로 호남을 찾아 광주 전남 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막고 진보개혁 세력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농사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누구가 됐든지 간에 국민 좀 살려주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목포 주요 거점 지역에서 각 후보들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고 심상정 후보는 오늘 목포와 영암을 돌며 거리 유세에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구청장을 역임한 공기업 임원이 신협 이사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 측은 전임 구청장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건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광주 전남 혁신도시 공기업 임원이 광주의 한 신협 이사장 선거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최영호 한 전 상임감사가 특정 후보의 경력 등이 담긴 홍보물을 지난 11일 SNS 메시지로 주민자치위원장 등 28명에게 보낸 겁니다. 엄격히 이제 공기업 감사하기 때문에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 후보께서 그걸 너무 역으라고 생각하시고. 이에 대해 최 감사는 친분 관계가 있는 후보가 출마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메시지를 보낸 거라며 논란이 됐다면 유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하고도 워낙 가깝고 그러는데 이제 너무 나로서도 뭐 아무 일을 하기가 안 하고 있기도 좀 그러고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알리는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그런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선거 바로 전날이고 최 상임감사가 관내 구청장을 지낸 데다 지난 총선에도 출마하는 등 영향력이 커서 선거 개입 등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측은 회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조금 중립을 지켜주는 게 좋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임직원 행동 강령에 의하면 회사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청원에 게시물을 올렸던 신협 이사장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서 공기업 임원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 논란은 더 확대되지 않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 밤사이 눈이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과 무안에서는 밤사이 5cm 가까운 눈이 내려 쌓였고요. 전남 장성에서도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내일 오전까지도 눈을 뿌리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달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약한 눈이 날리기만 한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얼만큼의 눈이 내릴까요?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전남 동부 남해안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춥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35에서 60km 안팎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에서 출발했고요. 한낮에도 기온은 0도 안팎에 머물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에서 연일 5만 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하루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감염 경로 파악과 접촉자 분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28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하루 동안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019년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입니다. 확진자의 증가 추세도 가파릅니다. 지난 4일 처음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연일 1,000여 명을 넘지 않았지만 그제 1,6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하루 만에 677명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을 조사 중이지만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면서 감염 사례별로 분류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확진자별 연령을 분석했을 때도 20대가 전체의 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전 연령에서 비슷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3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목포 219명, 여수 259명, 순천 229명 등입니다. 사적 모임을 최대 6명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20일까지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앞서 이번 주 금요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일상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이번 주 마감됩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94.2%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며 오는 18일 밤 9시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의 온라인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끝나더라도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형 상생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군이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 등 관련 시설물 8개 동 철거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와 임시숙소, 사무실 등 8개 동에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오는 18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53만 6천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로 꾸려진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와 이후의 아픔을 담고 있는 팽목항에 기억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며 세월호 기억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5시 30분쯤 동구 산수동의 한 도로가에 주차된 차를 훔쳐 경기 평택까지 260여 킬로미터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16살 A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자동차 옆면 거울이 접히지 않은 채 내부에 열쇠가 있는 차량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선장에게 만취한 선원의 일탈 행위와 음주 이후의 상황까지 단속할 의무가 없었고 선원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주의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나주시 운곡동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 외벽이 타는 등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로 인해 불길이 시작된 게 아닌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월 대보름이자 국내 김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김의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해조류 등 건강식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남에서 생산된 김은 수출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김 수확이 한창인 장흥군 앞바다. 산을 쓰지 않은 친환경 무산김으로 전국 학교 급식으로 쓰이는 것은 물론 홍콩 등으로도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양식법보다 고되지만 청정한 남도의 김을 생산하는 어민들의 자부심도 높습니다. 산을 치고 뭐 그렇게 하면 김은 깔은 좋고 하겠지만 우리가 무산김을 지키면서 엄청나게 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수출길에 오른 김은 8,400톤, 2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수출이 증가해 이제는 국내 김 수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식 수요 증가와 채식 시장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미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112개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을 선점한 일본산, 중국산에 비해 국내 김 가격이 낮게 평가된 만큼 위생과 품질 등 질적 향상도 숙제. 전라남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른 김 품질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수출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전국 최초로 마른 김 품질 관리제를 본격 시행해서 김 수출 3억 불 달성을 위한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김 수출액 3억 불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이미 목표치에 한껏 다가선 전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같은 대규모 발전 과제들을 추진하는 등 세계 김시장 공략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지역의 유일한 국보인 진남관은 지난 2013년 심각한 구조 불안정으로 전면 해체 보수가 결정됐습니다. 현재 전체 복원율은 68%로 당초 계획보다 완공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고 내년 말쯤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보 진남관의 해체 복원 현장을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보 제304호 진남관. 여수의 상징과도 같은 진남관은 건물 뒤틀림과 집안 하부 침식 등 구조적인 불안정으로 문화재 훼손이 우려돼 지난 2013년 전면 해체 보수가 결정됐습니다. 당초 경사재를 다진 다음 세워진 대형 목조 건축물인데다 일제강점기에는 학교로 사용되면서 변형됐습니다. 2018년 완전 해체됐고 현재는 초석 공사까지 마쳐 목부재 보존 처리와 침옥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68%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 국비가 70% 지원돼 문화재청 기술지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설 덧집 안에는 그동안 진남관을 버텨온 기둥과 석가래, 주춧돌들이 당초 있었던 위치로의 복원을 앞두고 종류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당초 오는 8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 전면 해체 후 발굴 조사와 복원을 병행하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돼 내년 말에 끝납니다. 70여 개의 초석과 6천여 점에 달하는 목재, 부재의 재사용, 교체에 대한 정밀 진단과
보수 과정에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내년 초 진난간 복원이 완료된 후 가설 덧집 해체와 주변을 정비하는 데에도 약 6개월 정도 소요 예상돼 2023년 말경 진난간을 선보일 듯합니다. 여수시는 현재 진남간의 완전 해체 보수와 함께 2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전라 좌수형 동원 복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국내 최대의 단층 목조 건물이자 임진왜란 당시 3도 수군 통제용으로 남해안을 호령하던 진남관의 웅장한 모습은 내년 말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지역민에게 먼저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현 문화전단장은 취임사에서 문화전당이 다루는 콘텐츠의 어려움과 심리적인 거리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당의 창조적 역량과 문화적 상상력이 지역 경제와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7년 동안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강현 전당장을 첫 공식 전당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출신들이 창업한 자동차 산업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에픽의 광주 사무소가 2월 중에 개설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주식회사 에픽을 방문해 최성식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 사무소 개설을 요청했고 최 대표는 2월 중 광주 사무소를 개설해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전문 인재 육성 등을 광주시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에픽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정보 등을 활용해 부품 기업의 완성차 납품 확대와 사업 재편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이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성홍 전 지부장은 광주시 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문제 해법은 이론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설명하며 교사로서 36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한 자신이 광주 교육감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삶을 위한 교육,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교육감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교육 양극화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힘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제2순환도로 통행료 50%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광주에 본거지를 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 밤사이 눈도 내렸습니다. 밤사이 광주 광산과 무안에는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전남 장성에서도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광주를 비롯해 전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약한 눈만 날린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예상 적설량 보시면 전남 서해안에는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릴 전망이고요.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눈만 날리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에서 5cm로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만큼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날이 더 춥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최고 60km에 달하는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목포는 영하 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곡성 영하 6도 안팎으로 아주 추운 날씨 보이고 있고요. 여수도 영하 3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순천과 광양, 여수에서 모두 2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오후부터 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